안녕하세요.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상담 이전의 상담 코칭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오늘은 청학담의 블로그 중에서 인테이크 상담 코칭 이야기에 있는 사례 중 24번째로 올렸던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기까지 연습생의 하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자 또한 자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돌을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전달해 드리면서 과연 어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전에 우연한 기회로 한두 명씩 이 분야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습생의 과정에서 춤과 연기보다 심리 부분을 다루는 분야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분통을 터뜨려야 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자고 하면 누구인지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며 이 연습생 준비를 하는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 조용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경우를 지금도 간간히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돌의 실상 혹은 일상에 대해서 짧게나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이돌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은 한국어 대사전에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주로 가수를 이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돌의 평균 연습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대중문화예술사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연습생들의 평균 계약 기간이 3년 2개월 정도로 나오는데 아마도 요즘은 데뷔 시기가 훨씬 더 빨라져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습 기간이 짧다면 오히려 더욱더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뷔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릴수록 더 빨리 아이돌 연습에 투입하여 다소 기계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 있기에 선호하는 경향 또한 없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션 합격, 연습생 준비, 소속사 연습생, 데뷔조라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일찌감치 이들에게 희망 고문을 경험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나이와 말투는 영락없는 아이들이지만 아이돌이 위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약간은 어설픈 사회인의 모습을 들여다보게도 됩니다. 한 연습생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연습생이 되었어요. 학교 집에 가는 길에 캐스팅 매니저라는 분이 다가와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딱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모르던 시기에 다가온 제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솔깃했어요. 부모님도 그냥 해보라고 하셔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짧은 연습생 시절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순종적이긴 한데 기계적인 사람은 못 되는구나. 그때 저는 24시간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또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학교 생활은 엉망이고 매일 짜증과 예민함으로 그럭저럭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4년 전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내가 순종적이긴 한데 기계적인 사람은 못 되는구나.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순종적이긴 한데 기계적이지 못하다. 잠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순종, 말 그대로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제가 만난 이 친구는 심리검사에서도 타고난 기질이 순종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장점이자 단점이 자기 스스로 다양한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휘말린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대인관계에서의 이탈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했고 자연스레 멀어지는 경우에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애착에 문제가 있었겠지요. 또한 이 친구의 대화의 특징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잘 몰랐습니다. 말 자체에서 주는 느낌도 상당히 순종적인 대화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이 친구가 또 표현했던 기계적이라는 단어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뚜렷한 의지 없이 타인의 의도에 따라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기계라는 게 사용자가 명령값을 넣은 대로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인 건 여러분 모두 아실 테니까 마치 이 친구가 인간인데 기계처럼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지만 그만큼 오차가 없어야 되는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의미로 생각했을 때 이 혹독한 과정이 아직 미완성형인 청소년들에게 아이돌의 이미지대로 완성형이 되어야 하는 억지로 요구되어야 하는 상황이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다소 학대로 느껴졌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아까 말한 K군이 기억하는 당시 스케줄을 잠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연습생 K군의 하루, 우선 7시에 기상, 몸무게 체크 후 전송, 8시 등교 후 아침 식단 전송, 수업 중 거의 반수면 상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 5시 연습실 도착, 부모님 픽업, 저녁은 간단한 샐러드 정도, 밤 10시까지 연습도 연습, 연습, 중간 점검, 피드백, 연습, 11시 귀가, 식사 후 게임, 1시쯤 취침, 주말엔 거의 하루 종일 연습과 굶주림. 당시 연습생이 되기 전에는 영어, 수학 학원을 다녔으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지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워 결국엔 중단했다가 요즘은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한다는 소속사의 요구에 따라 영어만 따로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해외 진출에 대한 준비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연습생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매일 11시간 PT와 댄스 연습,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 그리고 극심한 다이어트, 거의 하루 종일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혹사당하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해외 진출을 노리고 준비하는 연습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한 걸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지가 심하다 보니 이들을 훈련해야 하는 선생님들조차 굉장히 강압적인 상태에서 반말은 기본이고 가끔은 폭언과 강압적인 일상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10대 아이돌 연습생들은 오로지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마치 완성된 상품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매일같이 당하는 기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형 기획사라면 차라리 어느 정도 기준이 주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소속사가 탄탄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나 혹은 집이 서울이어도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그룹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자체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발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더 악화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10대 아이돌 연습생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언젠가는 내가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스스로에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존중받지 못하지만 성공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스타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삶이 주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K군의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K군은 매일 혼나고 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서로 예민해져서 나중엔 저희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또래의 친구들과 경쟁을 하며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도 K군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 또한 친구들과 경쟁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차를 두고 시험을 보는 장기전의 결과를 보는 시험과 달리 매일매일 신체 컨디션에 따라 외모와 오로지 비주얼로만 평가되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조이듯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군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언제부턴가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칼군무와 마른 몸으로 비현실적인 아이돌들이 탄생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현실적일수록 사람들은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외모가 정상이라는 착각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한 특수한 혹은 아닌 비정상적인 식단을 강요받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돌이 될 수 없다는 강박관념으로. 한편으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 해결의 통로가 아이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돌의 팬층은 누가 봐도 10대가 독보적입니다. 10대는 신체와 정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시기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체의 변화에 아이들은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청소년 시기에 막연히 바라던 어떤 이미지가 아이돌로 고착화되는 순간 어느새 원래의 자신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외모의 상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정서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오래전에 주쌤의 사례 중 아이돌이 되려다 실패하고 어쩌다 보니 보이그룹의 사생팬이 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아주 심하게 겪으며 성장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때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땐 정말 절실했다고. 누구의 말도 아무런 얘기도 판단력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나의 인생에 100% 들어와서 하루하루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기분이었다고. 주쌤 또한 학창시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던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과 팬이 SNS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소통은 아이돌의 마케팅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이 마케팅으로 시작한 아이돌과 팬의 친밀감은 우리 청소년들을 더욱더 홀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돌도 아이돌을 쫓아가는 그의 팬들도 모두 정서적으로 서로를 가스라이팅하는 상호작용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 아이돌을 기획한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들, 즉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욕구 해결의 나쁜 예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테이커 주쌤이 말하고자 했던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요?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너무 보기 좋게 하는 반면에 내면에 대한 관리는 외면에 비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K군이 연습생 시절을 떠올리며 들었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더 잘해야 해. 이렇게 해도 너무 부족해.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 다들 그렇게 아이돌이 되었어.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아이돌이 되겠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돌은 수명이 짧아서 짧은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내어야 하고, 또 아이돌이 끝나는 시기에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도 고려하며 아이돌을 마무리할 준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아이돌에게 요구하는 연습생의 기간과 훈련은 길어지고, 또한 혹독해지고, 연습생 시작의 나이는 더 어려지고, 연습하는 기간은 길어지다 보니 그에 따른 투자 비용은 많아지고, 이러한 과정으로 데뷔 후 유명세를 안고도 정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이름은 알려졌지만 생활고에 허덕이는 허상의 아이돌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론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디스트를 키우는 게 아닌지, 노력만 하다가 끝나는 열정페이로 모든 걸 감수하며 희망 고문에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담에 대한 문턱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어떤 기획사에서는 심리치료 과정을 병행하며 연습생을 키우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즉 1대1 개인의 성장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심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혹시라도 아이돌 데뷔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존중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이기 전에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을 막연하게 꿈꾸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혹은 우리의 자녀가 아이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그 이전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아 정체성이 생기기 전에 아이돌 연습생으로 시작이 되는 순간 아마도 생각지도 못한 피폐한 정서적인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나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질지 어렵겠지만 사전에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 아이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이돌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짧은 사례 하나를 들려드렸고요. 아마도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사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은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용기 있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